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4월 5일날 이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좀 있었던 이슈들 좀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하나하나 관련된 이슈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보고, 오늘 장이 좀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굉장한 상승장이었습니다. 뭐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도 거의 마찬가지로 거의 2%대 가까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상승장이었죠. 근데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다가 갑자기 좀 하락한 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. 향후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제가 지난번 4월 5일자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이슈였습니다. 이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부사장, 시장 확대 우선 이 사용성에 집중을 한다. AI 사용성이었죠.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덧붙여 드렸었어요.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이슈가 바로 이것입니다. 이 과기부에서 국책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였죠. 4월 15일자로 올라왔던 이슈였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 국책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번 국책과제에서 문서 AI 기술 고도화 그리고 실증을 담당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관련된 내용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. 문서 작성에 최적화가 된 생성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문서 작성, 요약, 또 콘텐츠 생성이 가능한 올인원 기능, 또 문서 개체를 포함한 비정형 데이터 문서를 정형화해서 AI 분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에스크닥, 그리고 기업용 정형 데이터가 학습된 AI 모델을 통한 AI 문서 어시스턴트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할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이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돼서 좀 투자를 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,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AI를 적용한 오피스 플랫폼으로 전 세계 1억 명이 넘어가는 사용자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거의 대표적인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. 이 때문에 최근 이 AI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관심도 받고 있고, 이런 시너지가 좀 이렇게 일어나면서 최근에 이 제휴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좀 굉장한 특징이 거의 문서 포맷과 기기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. 근데 여기에 이제 AI까지 입히면서 인공지능 생산성 도구가 될 것이다, 이렇게 오피셜하게 밝혔죠. 또 최근엔 이 문서에서 좀 탈피를 하고자, 즉 사업 영역을 넓히고자 폴라리스 오피스는 폴라리스 AI 파마를 통해서 자회사죠. 제약바이오 분야와 AI를 좀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넓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이 AI가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는 메가트렌드이니만큼 앞으로도 더더욱 좀 이 전반적으로 이 그룹 계열사에 AI를 융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색해 나갈 전망입니다. 자,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전의 이름이었던 리노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요게 지금 폴라리스 AI입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실제로 이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. 자,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제자로 올라왔던 이슈를 한번 좀 보시면요. 폴라리스 오피스 AI 사업 시너지 확대가 기대가 된다. 폴라리스 오피스에 따르면요. 지난달 27일 회사는 폴라리스 AI 파마 지분 5.17%를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, 그룹 전체 보유 지분도 20%가 되었다. 이렇게 되면서 이 사업 관련된 영역도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고, 이 기업, 자회사에 대한,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또한 공고히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또 저한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. 올해 들어오면서 이 GPT 스토어에 출시가 된다는 요 기대감 때문에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도 굉장한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, 그러한 주가 흐름을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가 싶다가, 이 AI 챗봇 관련된 시장의 이 사업성이 좀 그다지 좋지 못하다,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밀렸었거든요. 그리고 가장 최근의 흐름만 좀 놓고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, 중동 리스크와 또 식어가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, 요 두 가지 가장 큰 리스크로 인해서 아예 지수 자체가 많이 좀 꺾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도 가장 최근의 주가 추이는 그다지 좋지는 못했지만, 지수가 꺾인 거에 비하면
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주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렇지만 제가 가장 최근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요쪽 라인이죠. 요쪽 라인에서도 여전히 좀 저항에 밀리고 있습니다. 요때도 해서 한 총 5번, 6번 정도 이 구간 뚫어주는데 좀 실패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도 오늘 장에선 5.75% 상승 나와주면서 이탈을 해 있었던 11선과 21선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주었고요. 이러한 상승의 배경에 물론 이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된 개별적인 호재나무 이슈도 있었지만, 자, 오늘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난 불장이었습니다. 코스피는 장 막판 2.01% 상승한 상태에서 장 마무리했고요. 코스닥도 1.99% 상승을 하면서 장 마무리를 했어요. 그러니까 거의 대대적인 엄청난 불장이었습니다. 오늘의 이 코스닥 지수를 견인을 했던 수급 주체를 보시면요,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했고요.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수급 물량이 엄청나게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장세였어요. 오늘의 차트를 이 분봉으로 놓고 좀 보시면요, 장 초반부터 중반부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때를 좀 기점으로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밀렸거든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, 우선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장 시작과 동시에 폴라리스 오피스에 순 매수 물량들 들어와 주고 있다가 여러분 20만 주가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빠졌어요. 이게 딱 주가가 꺾이는 딱 그때입니다. 딱 요때부터 물량 출하가, 외국인들 보유 물량이 출하가 되면서 주가가 좀 꺾였다,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한 범위는 또 있습니다. 바로 프로그램 수급이에요. 요거 보시면요, 장중 오전 11시 한 20분께 여태까지는 거의 순 매수 물량 18만 주 정도 들어와 주면서 주가 상승 견인했거든요.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이. 자, 근데 이렇게 이 시간대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시 38분을 기점으로 거의 이 갖고 있던 18만 주 모두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꾸준하게 매도세가 붙으면서 장 마무리는 16만 9천 주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주가가 꺾였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오후 2시 한 16분 정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순 매도 물량이 22만 4천 주가량 됐거든요. 근데 그래도 장 막판쯤에 좀 어느 정도 매수세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꾸준하게 좀 붙어주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16만 9천 주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. 그리고 요 구간 동안,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 동안 우리 개인들이 이 매도 물량들을 다 받아내 주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일단 한 가지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, 굉장한 불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7만 주가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, 요 부분이 사실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. 추가적인 주가 상승, 요 원동력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 외국인 매도 물량과 더불어서 프로그램 수급 또한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장이었죠. 제가 이 부분을 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, 이렇게 이 폴라리스 오피스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지만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수급은 엄청난 매수세였습니다.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했어요.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차트로 넘어와서 가장 먼저 봤던 게 이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장세였죠.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장이었습니다. 근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거의 좀 반대로 이렇게 프로그램 수급과 외국인의 이 수급이 매도세로 빠지면서 이 부분이 우리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, 아직까지 우상향해 나아가는 추세는 너무나 확실하고요. 사업 영역 자체를 좀 다각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, 또 시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뤄내고 있는 그런 또 과도기에 있는 만큼 이 새로운 사업, 이 신사업 사업 다각화를 이뤄낸 부분에서 실질적인 매출이나 어떤 이 실적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장기적으로,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더 우상향을 해 나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. 자, 이렇게까지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된 말씀 나눠보았고요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많이들 눌러주시면서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